시티즈 스카이라인2의 출시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얼리 액세스 영상을 제작하던 도중 콘솔 발매 연기와 PC 권장 사양 상승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출시를 앞두고 모딩과 사양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추가적으로 개발 일지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게임의 권장 사양과 관련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2의 권장 사양은 인텔 i5 9700K의 CPU, RTX 2080 Ti의 권장 사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MD 그래픽카드와 CPU 또한 라이젠 5600X와 RX 6800XT의 사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권장 사양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CPU의 경우 i5 12600K와 라이젠 7 5800X, 그래픽카드의 경우 RTX 3080과 동급의 AMD 그래픽카드로 상향되었죠. 어느 정도 사양인지를 타 게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스타필드 게임의 경우 i5 10600K CPU와 RTX 2080이 그래픽 권장 사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타필드도 발로 최적화를 했다 해서 발적화 문제로 논란이 꽤 됐었는데요. RTX 4090을 기준으로도 프레임이 100 초반이 나오며 카메라 회전이 많은 FPS, TPS 게임의 특성상 120프레임은 돼야 유저들이 만족하는 장르의 게임이 100프레임이 간당간당하게 하이엔드급 GPU에서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쨌든 시티즈 스카이라인2는 이 정도 그래픽을 가진 게임이랑 맞먹을 정도로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출시가 다가오기 이전부터 얼리 액세스 세션과 베타 그룹에서 계속 사양에 대한 개발사의 체크와 패치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출시 전까지 프레임을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담아서였을까요? 높은 수준의 3D 모델, 실시간 기후변화 시스템, 희사기 심도, 높은 수준의 반납 변화와 같은 게임의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결국 게임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개발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출시를 연기하고 최저가의 시간을 좀 더 번다, 혹은 게임을 이대로 출시해서 유저들에게 최저가 및 코멘트에 대한 직격탄을 맞는다. 콜로쇼 로드와 패러독스 인터랙티브는 결국 두 가지 옵션을 다 선택했습니다. PC 버전의 경우는 프레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픽 타입 옵션을 제공하고, 콘솔 버전의 경우 내년 봄까지 출시를 연기하게 된 거죠. 이러나 저러나 콘솔의 경우 현재 최저가 상태로는 출시가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넓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렌더하고 시뮬레이션 처리가 되는 이런 장르의 게임일수록 최적화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심시티4도 당시 3D 그래픽을 사용하는 게임과 맞먹을 정도로 사양이 높은 게임이었으니까요. 대신 패러독스는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해서 PC 버전의 출시를 지금이 맞다고 결정 내렸고, 시티즈 스카이라인2에는 1편에 없던 많은 기능들이 추가된 것은 게임을 플레이해본 입장에서 사실입니다. 게임이 고성능이란 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옵션을 타협해서 게임 플레이를 해도 1편보다는 훌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이 성공했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또한 모딩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시를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건물을 모델링해서 게임에 추가하고 게임에 필요한 각종 스크립트 모드 또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게임의 큰 성공 요소 중 하나였죠. 콜로쇼 로드는 시티즈 인 모션과 시티즈 인 모션 2에서 모딩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그 교훈을 통해 시티즈 스카이라인 1에서는 공식적인 에셋 에디터를 추가했습니다. 이 에셋 에디터를 통해 수많은 지도와 건물들, 테마와 같은 부분들이 추가되었고, 현재는 40만 개 넘는 콘텐츠들이 스팀 창작마당에 올라가 있죠.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성공 요소 중 하나였던 이 모딩을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더 확장한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패러독스 모드를 통해 말이죠. 모두의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PC에서 사용했던 건물을 엑스박스나 플스에서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거나 스팀에서 구매했던, 에픽게임즈에서 구매했던 콘텐츠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또한 이제 스팀 창작마당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면 뭐가 됐든 상관없겠지만, 혹시라도 패러독스 모드가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크로스 플랫폼을 밀어붙이진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되는 포인트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2의 모드는 또한 1편과는 완전히 새로운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했는데요. 저 또한 에디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짝 맛보기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시티즈 스카이라인2의 에셋 제작은 1편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힘 빼지 않고 에디터가 완전히 공개가 되면 첫 작업을 시작하려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의 핵심 모딩 툴인 에디터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에서는
에디터를 가볍게 출시 당시 추가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편에서는 에디터 또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에디터의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다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에디터의 구현 로드맵 또한 함께 발표했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가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도와 에셋,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 기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무와 시민 에디터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나무와 시민 에디터를 이후에 발표하느냐? 바로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나무와 시민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경우 묘목에서 고목까지 다양한 커스텀 모델을 추가해야 하고, 시민의 경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에디터 기능은 강력할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유저들의 피드백에 따라 에디터의 콘텐츠를 추가해갈 것을 염두에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권장 사양 상향 조정 이슈와 모딩, 그리고 에디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강력해진 스크립트 모델을 통해 최저가 이슈를 바로잡는 그런 일이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출시 이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